민원입니다. 첫 질이라서 몇 가지 우리 부총리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네. 일할 수 있는 시간 한 1년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경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흔히 단기 거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항상 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 봐서 한 아주 중장기적인 초석을 놓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네. 앞으로도 그것이 이것의 효과라든가 실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완성이 되도록 하고 이른바 4대 개혁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뭐다 이렇게 한번. 중기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 뭐 한 가닥이 이제 해운업, 그다음에 조선업, 그리고 이제 공급과잉 업종 일반적이라고 하는 철강 유화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20년 전에 IMF 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예, 그 다른 건 좋은데요.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우리 경제부처 안에서 이게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20년 전과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정부 부처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이런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으로 도입하고 이것에 대한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건데 일본식 저성장으로 이제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이 정부 임기 말이나 그 언저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조선 해운에 이어가지고 자꾸 기업 부실이 터지고 그러다가 가계부채는 뭐 늘 시한폭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하십니까? 아예? 물론 뭐 모든 가능성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검토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토는 뭔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연쇄적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들을 해결하고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지난번에 합니다. 그 조선하고 해운의 그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하겠다 그러는 건 언제 다 됩니까? 예, 그게 이달 말 10월 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빨리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좀 뭐 9월 말 10월 초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좀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뭐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입은행이 출자 대출 전환한다 그러고요. 부채하고 전환한다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로드맵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 경제부처는 그 로드맵을 갖고 지금 보고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국감 기간 중에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10월 말에까지는 저희가 국감 끝나고 그렇게 연기할 게 아니라 뭔가 됐으면 좀 보고를 가안이라도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하고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그거는 우리가 좀 보고를 받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문제가 정치권이나 학자들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뭐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검토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셈이고요.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아동수당 문제는 그것 역시 예. 과연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예를 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예. 수 있는 좋은 방안인가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예.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까? 없고 그러나 하여튼 예. 제가 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입장을 뭔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아까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혼을 내셨는데 이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을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을 하면 그거는 뭐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가치가 있더라도 뭐 몇 년 안에 우리 재정적거리 이런 경우에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좀 러프하게나마 혹시 준비가 되시면 제 2차 질의 때 좀 예. 답변을 해 예, 주실래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총리 생각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입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아닙니까? 의원님이 예. 물론 그걸 우리 이제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는 좀 표현이 반대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체 이제 사항에 대해서. 20대 국회에 왔으니까 예. 저도 이제 곧 발의를 할 거고 야당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미. 예,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예, 지금 의원님이 과거에 발의하신 법안 또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입장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필요하시다면 그 19대 국회 때 입장을 정리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 내신 법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다 보면 예. 예. 예, 예. 이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그것이 무슨 굉장히 아주 무슨 심도 있는 이런 검토 보고서 정도는 안 됩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유보적 의견 이런 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위원장 이제 질의하기 전에 자료 관련해서 아까 우리 부총리 말씀하신 거 법령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확인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제 4조에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군사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발생한 행정행위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게. 근데 어떻게 국회에다가 그걸 제출할 수 없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국가기밀이에요, 그게? 그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자료 제출을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다른 말씀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위원장님도 이 증감법에 의해서 자료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이러저러한 사유를 가지고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아예 그냥 관행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김태년 위원님 자료 제출이 안 되는데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은 김태년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또 그 추가 질의 시간까지 또 자료 제출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여러 경제 현안들이 아주 뭐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잘 안 보인다. 기재부 장관도 잘 안 보인다. 이런 거죠. 만약에 기재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고 힘든데 불안함과 그 고통이 얼마나 더 가중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3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한진해운 사태입니다. 그 법정 관리 가기 전에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이 법정 관리로 갔을 때 이게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어떤 흔적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중요한 사안이 그러니까 이게 물류 대란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정 관리를 갔을 때 관계기관들이 다 함께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게 경제부처의 기본 책무 아닙니까? 예.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관계 장관회의 이게 열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쭉 열 몇 차례 회의한 거 보니까 총선 전에는 우리 부총리 발언도 그래요. 대부분 다 국회 탓하고 있고 사실상 선거운동하고 있더라고. 이런 사태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정식 안건으로 이게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진해운도 그렇고 이따 이야기할 사드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상 관세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경제부처에서는 이 중국과의 이 경제관계 때문에 경제보복이나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요.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더니 최고 높을 때 낮을 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협의, 모니터링 이런 거예요. 어디 경제부처, 이 총괄 경제부처에서 그 정도의 대책밖에 세워놓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압박이 오는 문제인데. 이게 경제 총괄 부처가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이 모니터링하고 협의하고 이게 전부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 이게 지금 근래에 들어서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지금 강화가 됐잖아요. 2010년 이전에는 8건 정도 됐는데 2011년 이후에는 한 15건. 특히 2015년에 5건, 올해 5건. 이게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이용 가능한 불리한 사실 규정을 마구 남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제 WTO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3, 4년 걸리고 또 승소를 하더라도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기간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오고 손해가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미 FTA 보면은 무역구제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동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와 관련한 발언을 8월인가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부총리께서 하셔요. 양자회담, FTA 이행위원회, WTO 규범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상대국가 논의에 성실히 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 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 추이와 한미 FTA 무역구제위원회를 비롯한 대응책과 관련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해보면
어떤 답이 오냐면 그건 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이런 답변만 와요. 이게 컨트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총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9월 20일 날 무역구제위원회가 2013년 이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려요.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관여를 했고 대응책을 어떻게 세웠고 전략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실무자들, 우리 기재부 실무자들은 이 무역구제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산업부하고 관련 이 서류들이, 관련 자료들이 오고 갔는지 이 공문서 대장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한 건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기재부가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관세 문제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적어도 정말 주무부처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쏟고 협조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문제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당장의 이른바 물류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이 법정 관리를 가면은 제대로 보질 않지 않았냐 하는 것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법정 관리를 간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예. 법정 관리로 가는 글쎄, 중요 정책을 결정을 하려고 하면 이게 갔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예측하고 대응책을 기재부는 책임지고 마련을 해야 될 임무와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것이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로 갈 것으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측을 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그 해운업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뭐 지금 아직 정확히 큰 그림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안 그렇게 됐으면 하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갈 때에는 우리 해운업계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것은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회 채권단이 그렇게 정했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채권단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어떻게 더 길게 끌고 가서는 올해 수천억이 아니라 내년, 후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예. 그 사전의 그 대책을 충분히 쓰면 안 되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장단기 대책으로 볼 때 단기 대책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뭐 정보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이고 뭐 정보 얘기 또 얘기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나서서 사후 대책에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해운사가 우리 국적 해운사 그야말로 일 해운사가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에 대한 것은 그래도 지금 문제가 터진 뒤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건 단기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책임의 일단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그거는 우리가 좀 복을 받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문제가 정치권이나 학자들 중심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기본소득 문제는 지금 검토를 예. 아주 구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예. 드리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셈이고요.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동수당 문제는 그것 역시
과연 아동수당이 목표로 하는 예를 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가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예.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자료는 없고 그러나 하여튼 예. 제가 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입장을 뭔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예.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아까 김성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식 의원님께서는 국가 부채를 가지고 혼을 내셨는데 이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을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을 하면 그거는 뭐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가치가 있더라도 뭐 몇 년 안에 우리 재정적거리 이런 경우에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힐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좀 러프하게나마 혹시 준비가 되시면 제 2차 질의 때 좀 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가 대표 발의했다가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았는데요. 우리 부총리 생각은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입니까?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의원님이 물론 우리 이제 기재부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법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기재부에서는 좀 표현이 반대랄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또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구체 이제 사항에 대해서 20대 국회에 왔으니까 예. 저도 이제 곧 발의를 할 거고 야당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미.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과거에 발의하신 법안 또 야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필요하시다면 그 19대 국회 때 입장을 정리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들 내신 법안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다 보면 예. 이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그것이 무슨 굉장히 아주 무슨 심도 있는 이런 검토 보고서 정도는 안 됩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기구를 신설한다 이런 데 대한 어떤 유보적 의견 이런 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위원장 이제 질의하기 전에 자료 관련해서 아까 우리 부총리 말씀하신 거 법령 관련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확인을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으니까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제 4조에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라 이거예요.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요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발생한 행정행위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게. 근데 어떻게 국회에다가 그걸 제출할 수 없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건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니까? 그게 무슨 국가 기밀이에요, 그게? 그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자료 제출을 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다른 말씀 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위원장님도 이 증감법에 의해서 자료 문제는 엄격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행정부가 자료 제출을 이러저러한 사유를 가지고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아예 그냥 관행처럼 하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태년 위원님 자료 제출이 안 되는데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라도 해야죠.
네, 그러면은 김태년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하시고 또 그 추가 질의 시간까지 또 자료 제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여러 경제 현안들이 아주 뭐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의원입니다. 첫 질이라서 몇 가지 우리 부총리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는데요. 네. 일할 수 있는 시간 한 1년 남아 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경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흔히 단기 거시 정책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항상 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 봐서 한 아주 중장기적인 초석을 놓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예. 앞으로도 이것의 효과라든가 실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그 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3개년 계획이 제대로 완성이 되도록 하고 이른바 4대 개혁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뭐다 이렇게 한번. 중기적으로는 이제 구조조정 문제가 지금 뭐 한 가닥이 이제 해운업, 그다음에 조선업, 예. 그리고 이제 공급과잉 업종 일반적이라고 하는 철강 유화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20년 전에 IMF 때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오케이. 예, 그 다른 건 좋은데요. 그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우리 경제부처 안에서 이게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20년 전과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 정부 부처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이 계속 이런 흔히 말하는 일본식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이것에 대한 걱정을 다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는 건데 일본식 저성장으로 이제 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이 정부 임기 말이나 그 언저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조선 해운에 이어가지고 자꾸 기업 부실이 터지고 그러다가 가계부채는 뭐 늘 시한폭탄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도화선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안 하십니까? 아예?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검토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검토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검토는 뭔가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이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연쇄적으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낮다.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들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조선하고 해운의 그 구조조정의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고하겠다 그러는 건 언제 다 됩니까? 예, 그게 이달 말 10월 말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빨리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좀 9월 말 10월 초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좀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아까 우리 김성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출입은행이 출자 대출 전환한다 그러고요. 부채하고 전환한다 그러고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로드맵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그 결정은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예. 도대체 우리 경제부처는 그 로드맵을 갖고 지금 보고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국감 기간 중에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10월 말에까지는 저희가 국감 끝나고 그렇게 연기할 게 아니라 뭔가 됐으면 좀 보고를 가안이라도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